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 API의 매핑 연산과 최종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강의가 Java for Beginner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 말미에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이 단원별로 진행해 왔던 트래블 클럽 예제에서 우리가 스트림을 적용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는 것으로 이번 자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트림 API의 매핑 연산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의 매핑 연산은 스트림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앞서 봤던 정렬 연산이라든지 필터 연산을 진행을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형태의 스트림으로 반환을 해줬어요. 당연히 매핑 연산도 중간 연산인데요. 이 중간 연산일 경우에는 반환 타입이 스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중간 연산을 진행을 할 때에는 스트림으로 반환이 되는데 스트림으로 반환될 때 관리하는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래 코드에서 커스터머를 담고 있는 리스트 컬렉션을 통해서 즉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스트림을 반환을 받아요. 스트림을 반환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필터를 하든지 아니면 소트를 하든지 했을 때 그 결과는 스트림으로 반환이 됩니다. 스트림 객체로 반환이 되죠. 그런데 이 스트림 객체로 반환될 때 타입은 커스터머인 거예요. 기존에 커스터머스가 가지고 있던, 즉 컬렉션이 가지고 있던 그 타입의 형태로 반환이 돼요. 그런데 이 매핑 연산은 이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이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름이나 아니면 나이 형태의 데이터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중에서 이름 속성이라든지 나이 속성으로만 별도의 스트림을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매핑 연산인데요.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커스터머스 컬렉션을 통해서 스트림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즉 생성해서 얻어온 다음에 맵 연산을 수행을 해요. 매핑 연산을 수행을 하면서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 자,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수집해서 리스트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림 객체로 맵 연산을 끝내서 그걸 리스트 형태로 받았을 때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반환받기 위한 작업,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매핑 연산을 사용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이고요. 파라미터는 펑션, 함수형 인터페이스, 즉 람다 표현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람다 표현식에서 이 메소드 레퍼런스에 대해서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이와 같은 코드가 이 메소드 레퍼런스, 즉 람다 표현식에서 메소드 레퍼런스 방식인데요.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핑 연산은 앞선 강의에서 보셨던 필터나 이 정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최종 연산. 이제까지 저희가 필터,
정렬, 그리고 매핑 연산은 다 중간 연산이었는데요. 이제 최종 연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해당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스트림 API의 최종 연산입니다. 최종 연산의 대표적인 메소드들을 저희는 이미 앞서서 필터링, 그리고 정렬, 매핑 등을 하면서 이미 사용을 해 봤어요. 이 필터링을 거친 이후에 그 결과물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매핑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로 어떤 컬렉션 객체를 얻어올 때, 그럴 때 포이치나 컬렉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트림 연산이라는 것은 중간 연산만 가지고는 끝나지 않아요. 중간 연산만 했을 때는 반환받는 것이 다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됐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최종 연산이 따라오게 되고, 이 최종 연산을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포이치 메소드, 그리고 컬렉트 메소드예요. 저희가 스트림 API에 익숙해지면,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컬렉션 객체에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 볼 때 사용했던 for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스트림을 통한 이 전체 데이터를 순회할 수 있는 포이치 메소드를 사용하게 돼요. 저희가 포문으로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스트림 API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할 때 불편했던 점들을 저희가 미리 앞서서 저희가 스트림을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요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꺼내는 작업해서 어떤 별도의 컬렉션에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림을 이용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쭉 구성을 해서 필터링하고 정렬하고, 혹은 이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 순회에서 살펴보는 작업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 형태로 우리가 이 메소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첫 시간에, 스트림 첫 시간에 한번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보신다면, '아, 이게 어떤 작업들을 거쳐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 것, 최종 연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순회할 수 있는, 스트림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순회할 수 있는 이 포이치 메소드가 있고요. 이 포이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는 전체 순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람다 표현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컬렉트 메소드예요. 스트림을 처리한 이후, 예를 들어서 필터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렬을 했다든지, 아니면 매핑을 통해서 또 다른 데이터의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든지 간에,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컬렉션 객체로 반환해 주는 게 바로 컬렉트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렬을 끝내고 나서 이걸 리스트 형태로 받겠다, 아니면 맵 형태로 받겠다, 아니면 셋 형태로 받겠다 했을 때, 그 타입으로, 그 객체로 반환을 해 주는 최종 연산 메소드가 바로 컬렉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컬렉트 메소드의 파라미터로는 컬렉터스라는 객체의 toList, 혹은 toMap, 아니면 toSet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컬렉션 객체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이치, 그리고 컬렉트와 같은 메소드가 최종 연산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겠다 했을 때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 매치, 애니 매치, 논 매치와 같은 형태의 메소드들, 최종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정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매치나 애니 매치나 논 매치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의 결과값은 true나 false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객체의 하나의 요소를 꺼내오고자 했을 때 find first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 스트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꺼내서 받을 수 있는 최종 연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리듀스 연산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조건으로 최종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뭐 카운티 연산 전체의 개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과 같은 최종 연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이 스트림을 구성을 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싶다. 저렇게 데이터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 연산들이 존재하고 그 최종 연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스트림 AP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의 연산들, 즉 중간 연산들, 대표적인 중간 연산들, 필터링, 정렬, 매핑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 끝으로 최종 연산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스트림 연산을 사용하면 어떤 부분들이 편해진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스트림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시고 그대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실습 트래블 클럽에 스트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저희가 4 강까지 진행해 왔던 트래블 클럽에서 클럽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스트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고 그 해당 내용을 스트림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저희 이 트래블 클럽 이 프로그램은 도메인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검색의 조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그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없고 하나의 메소드에서만 이 스트림을 일부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클럽 서비스 로직에서는 클럽 맵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 맵 스토어 클래스에서요. 보면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거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스트림을 당연히 사용할 내용이 없고요. 이 리트리뷰 같은 경우에는 클럽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 하나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트림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retrieve all by name, 즉 클럽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클럽을 찾아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이 부분을 기존의 포문을 사용했거나 이터레이터를 사용했던 이 부분을 스트림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배운 스트림으로 한번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지우고요. 지우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할 건데 바로 리턴 구문에서 스트림을 적용해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먼저 컬렉션 데이터 타입의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건 지금 맵이기 때문에 이걸 밸류들만을 가지고 컬렉션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클럽 맵의 밸류스에서 스트림을 꺼내요. 스트림 객체로 생성해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 이름과 동일했을 때 데이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필요합니다. 자, 필터 작업을 할 건데 이 필터 작업은 자, 클럽을 하나씩 꺼내서요. 이 클럽에 get 클럽 네임이 equals 파라미터로 받은 클럽 네임과 같은지를 비교하겠죠. 제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저희가 반환해서 보내야 되는 건 뭐예요? 리스트 형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트래블 클럽에서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이 추출해서 꺼낸다면 매핑 연산을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컬렉션으로 반환을 해 주면 해당 결과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컬렉트의 컬렉터 세트 리스트와 같이 작업을 하면
기존에 저희가 작성했던 포문이나 이터레이터로 작성했던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림으로 보다 가독성 있고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스트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뭐 포문을 사용한다든지 뭐 컬렉션을 뭐 다른 컬렉션으로 옮겨서 정렬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바 4 비기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아이오나 스레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일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오는 파일 아이오, NIO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아이오나 스레드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부록 형태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바 기본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스트림 API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이후에 부록을 통해서 스레드나 이 IO, 파일 IO, NIO와 같은 내용들은 추후에 부록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자바 4 비기너 강의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과목으로 더 나은 어 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